우리 고객님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요양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을 받고 엔드입니다. 받고 재가급여라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입하신 금액에 따라서 최대 얼마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언제까지 가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거를 받으실 수가 있는 플랜이에요. 한 달 내내 제가 그냥 이것만 교육한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제 7월에 아마 마지막 교육이 될 건데 우리 팀장님들한테 임팩트가 재가급여 플랜을 적극적으로다가 추천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나 여기 완전 꽂혔잖아요, 지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세 가지 보장 범위가 넓다. 가입이 쉽다. 또 가입 조건이 한시적으로 되게 유리하다. 요 시간 마치고 나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진짜 더 바쁘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재가급여 플랜 막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보험 유튜버들이 많이들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사실 이 재가급여 플랜이라는 거는 뭐 어떤 상품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컨셉인데 전에 없던 실속 치매 보험이라는 거에다가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을 부과를 해갖고 아주 슬림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우리 고객님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요양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을 받고 엔드입니다. 받고 재가급여라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입하신 금액에 따라서 최대 얼마까지 한 달에 50만 원씩 언제까지 가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거를 받으실 수가 있는 플랜이에요. 전에 없었던 플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제가 왜 꽂혔냐? 첫 번째는 보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일단은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뇌졸중, 보통 뭐랑 관계가 있어? 치매랑 관계가 있는 그런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시면은 요 1에서 5등급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이따가 제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65세 미만자들 중에 뇌졸중이나 치매로 지금 요양등급 인정받으신 분들이 몇 명? 5만 6천 명이 넘어요. 근데 65세 이상이 되게 되면 노인성 질환이냐 그 질환이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 됐든 뭐 당뇨가 됐든 암이 됐든 아니면 뭐 관절염이 됐든 아니면 상해가 됐든지 간에 일상생활을 내가 일정 기간 못한다 그러면은 요양 등급을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통계 연보 이게 2021년도 기준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나온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2021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되냐면은 한 89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한 128만 명 정도가 2021년도에 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셨어. 그 중에 128만 명 중에 몇 명이 인정을 받았냐? 95만 3천 명 정도가 등급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 65세 인구 중에 10명 중 1명 이상은 지금 이거를 받았다라는 건데 요 추이를 한번 잘 보세요. 작년에는 95만 3천 명이었지. 그 작년에는 몇 명이었냐? 인정받으신 분이 85만 명이에요. 그전에는 77만 명, 그전엔 67만 명, 그전엔 58만 명. 무슨 얘기냐면 해마다 이거를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지. 그리고 남자 여자 비율을 보게 되면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아. 왜 그럴까? 그거는 오래 살아.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제가 급여 플랜 설계를 해보면 남자 보험료가 비싸요? 여자 보험료가 비싸요? 여자 보험료가 훨씬 비싸고 그만큼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등급을 한번 봐볼게.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요 등급 받았다고 해갖고서 재가급여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몇 등급 안에 받아야 돼? 1에서 5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1등급, 2등급은 소위 말하는 뭐예요? 중증이야, 중증. 3등급, 4등급은 경증이고 5등급이 치매 관련된 이제 등급인데 중증이 해당되는 1등급, 2등급은 14.7%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3, 4, 5등급이 몇 프로가 되느냐? 한 83%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양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열의 8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비교적 경증이다라는 거고,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들 중에 78.4%, 그러니까 아까 90한 5만 명 정도 됐잖아. 그 중에 74만 7천 명 정도가 어디서 요양을 하고 있어?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재가급여를 받으실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해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1등급에서 그 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95만 명인데 해마다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어디서 요양을 하고 있어?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 그랬을 때 한 달에 뭐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가 가입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재가급여를 쓰는 달마다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막 아무나 다 받아줘야 돼? 아니면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건강한 사람만 받아줘야 돼? 뭐가 맞아요? 건강한 사람만 받아줘야 될 것 같잖아. 이렇게 받을 확률이 높은 보험이면. 근데 요 심사 기준을 보게 되면 제가 꽂힌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가입이 쉬워. 가입이 쉬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치매나 알츠하이머, 뇌졸중, 뇌손상, 기억상실, 인지기능 이거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비슷한 걸 물어봐. 무슨 얘기냐면 알츠하이머나 뇌졸중 같이 치매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과거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인지기능이나 언어장애처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걸로 병원 갔다 온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가급여 플랜이 들어갈 때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지금 수급 받고 있습니까? 혹은 신청을 하신 상태입니까? 이것만 물어본다고. 여기에다가만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거 약을 3개를 다 드시는 분도, 작년에 심근경색 진단받고 수술하신 분도, 심지어는 암 환자도 다 가입이 된다. 다 가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일 때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연금처럼 지속해서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만든 회사에서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가입이 되게 쉬워졌다. 그러면 봐봐요. 보험료는 어때야 돼? 이런 정도면 보험료 어때야 돼?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하려면 이걸 사실은 갱신으로 만드는 게 맞아? 비갱신으로 만드는 게 맞아? 갱신으로 만드는 게 맞아. 근데 비갱신으로 만들었어요. 보험료 수준도 보게 되면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지금 요거는 연령대별로 40, 50대 남자 여자를 뽑아놨는데 딱 그냥 연계 조건 최소로 하고 집에서 집중간병 재가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를 했을 때 40세 남성 25,000원이고 50세 남성 32,000원, 60세 남성 4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더 비싸. 여자들은 40세가 32,000원, 50세가 42,000원, 60세가 한 5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60세 여성이 비싸다 그랬잖아. 내는 돈 1,3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뭐 관절염이 됐든 아니면은 뭐 뇌졸중이 됐든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든 간에 최가급여 2년치만 받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손익분기가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보장 범위가 되게 넓어. 근데 가입이 쉬워. 아픈 사람들도 많이 받아줘. 보험료 합리적이야. 거기다가 또 한시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보험회사에서 위험률을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냐면은 보험회사 자기들한테 유리한 담보들 그거를 어떻게 해? 끼워 팔아. 소위 말하는 연계담보들이잖아. 연계담보가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적은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담보들은 가입 금액을 어떻게 해놨어요? 키워놨어, 줄여놨어. 그렇게 보험회사들이 위험 관리를 하는데 이 보험은 지금 7월 며칠까지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연계 조건을 4분의 1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재가급여 받는 집에서 집중간병 특약이 5월 달까지는 3천만 원이었고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한 달에 50만 원 받을 수 있게 이거를 열어놨다. 사실 이거는 7월 말 이후에도 간혹 이제 유튜브 보게 되면 이제 뭐 재가급여 특약 뭐 이런 게 역사 속으로 이제 곧 사라집니다 얘기하는데 사라지는 건 아닐 거예요. 사라지는 건 아닌데 가입 조건이 지금보다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조금 불리해질 수 있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어떻게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가는 그 계약들의 거의 한 80%는 지금 이 플랜이고 제가 지난주에 많이들 이렇게 저 고객님들한테 보냈거든요. 거기서 보시고 나서 그냥 저 믿고 야 이거 괜찮은 거 맞지? 해줘. 부부가 지금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 재가급여 플랜은 일단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쉬워. 연령 많으신 분들도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뇌졸중이나 인지기능의 장애 없으시면은 어지간하면은 다 받아주고 그런데 보험료가 비갱신이면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또 한시적으로 가입 조건이 좋다. 그래서 7월 한 달 내내 제가 그냥 이것만 교육한 이유가 있어요. 8월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